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준호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트럼프 정책 이야기들이 대부분 시장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상호 관세 이전에 이미 관세 정책이 여러 번 나왔고, 아마 상호 관세 4월 2일 날 발표된 이후에도 관세 뉴스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거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이전에 특히 유럽산이라든지 한국 등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예고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는 물론 관세라는 것을 다른 목적의 협상용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관세 리스크가 낮아진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에 정말 진심이고, 관세 부과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또 글로벌 무역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고, 트럼프의 최측근들도 다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발표가 어떤 관세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개될 관세 협상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는 그다지 좋은 재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 정책에 워낙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정책들은 귀 기울이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지난주에 조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백악관 내부 문건을 입수했고 적게는 8%, 많게는 50%까지 미국 연방정부 각 부처들이 공무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조금 보도가 됐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목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 그걸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재정 적자를 어떻게든 조금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당연하게도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뉴스들이 너무나 많지만, 관세 부과하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 외에도 연방공무원 감축 등과 같은 정책들은 모두 성장률에 조금은 부정적인 정책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지표들은 이미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건 실물 경제 지표를 의미를 하거든요. 실물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 데이터들, 심리 지표들이 이런 실물 지표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어지지 않고 그냥 심리만 꺾이고 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심리가 계속 부진하면 실물 지표도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파란색 선은 캐펙스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지역 연은에서 기업들에게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요. 서베이 항목 중에서는 앞으로 자본 지출, 즉 투자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서베이들도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서베이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 파란색 선이 갑자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크게 꺾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조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심리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산업별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지금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심리에만 그치면 다행이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즉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단순히 이 캐펙스 응답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선으로 표기한 산업 생산 자체도 증가율이 다시 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산업 생산 증가율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실제로 공장을 돌려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이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심리 지표, 이 캐펙스 응답 지표가 이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지속되면 산업 생산도 회복세가 조금 일단락되고 오히려 둔화될 리스크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시장으로 하여금 경제 전망을 조금 더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이미 데이터들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소비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이 소비도 사실 심리가 계속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징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계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어디선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당연히 또 소비의 크기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도 중요할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가계의 소비력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그림은 미국 가계의 순자산 증감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순자산의 증감은, 분기별 증감은 대부분 주식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1월 1분기에 미국 주가가 워낙 부진을 했기 때문에 그 주가 하락을 근거로 가계의 순자산 증가율이 얼마나 둔화됐을지를 조금 추정을 해보면 3%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순자산 증가율이 지금 뭐 10%대 윗돌다가 지금은 3%대로 둔화되는 과정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순자산 증가율이 3%대, 그러니까 5% 밑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4분기에 무역 갈등과 통화 정책 긴축이 겹쳤던 시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시기 2020년 1분기가 또 순자산이 급격히 감소했던 시기였고, 또 세 번째는 2012년 2분기부터 쭉 하반기까지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의 긴축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후로 또 처음으로 올해 1분기에 가계의 순자산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율 자체가 급격히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고,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하면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를 늘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가계의 저축률 지표입니다.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얼마만큼을 쓰고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시면 올해 2월 달은 4.6%로 1월과 2월 모두 조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돈은 그래도 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를 하는 양은 좀 비중은 조금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배경이 이렇게 주가 부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주가, 그러니까 심리 포함한 어떤 주가 부진이 실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PC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서비스 항목과 굿즈, 즉 재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저희가 대면 서비스업이 워낙 위축됐었기 때문에 이런 뭐 내구재라든지 이런 굿즈가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었고, 최근 1, 2년 동안은 굿즈 소비는 점점 감소하고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서비스 소비가 급격하게 팽창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가 워낙 눌려있던 게 많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살아나는 환경이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2025년 2월 달에 이 서비스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숙박과 같은 항목들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결국 지금 이러한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냥 마냥 많이 뭐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고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으면 소비를 좀 강하게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가도 조정받고 있고 경제 전망도 불확실하다 보니 소비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업 소비 역성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 정책은 성장률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번 주에 있을 상호 관세도 별반 다르지 않고 연방 공무원 감축도 모두 성장률의 부정적인 요인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또 이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4%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